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뽕숭아 학당, 트롯맨 5 거의 전문 사기단 수준입니다. 맏형 장민호 형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꿍짝이 잘 맞는 사기단은 처음 봤습니다. 반면에 장민호 씨는 많은 쪽이 팔렸습니다. 쪽팔릴 것도 없지만 하여튼 본인은 쪽팔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너무 재밌고 이 제작진의 제작 능력에 박수를 쫙쫙쫙 보내고 싶습니다. 이 전문 사기단들이 전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 나름대로 또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붉은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1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는 트롯맨 6들이 궁합이 잘 맞고 화합이 잘 맞고 그 형제, 어디에도 없는 형제라는 것을 모르는 분 없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형을 속이는 사기단이 이렇게 궁합을 또 과시할 줄은 몰랐습니다. 민호 씨는 또 눈치가 9단이라 그럽니다. 눈치가 상당히 빠르다 그럽니다. 그런 민호 형을 속여야 되니 이들이 얼마만큼 연습을 하고 작당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서는 각자 이제 그 개인 수업을 받으라고 다 파헤쳐 놓고 장민호 씨에게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저글링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. 장민호 씨는 또 목표를 하면은 뚫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입을 그냥 이렇게 오므려 가면서 입까지 그냥 저글링 연습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? 딴 사람들은 대충 접시 돌리기도 그 사기도 그냥 꽂아 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는가 봐요. 접시 돌리기 또 그 영탁 씨는 쌍절곤인데 쌍절곤은 또 영웅 씨가 잘하니까, 그리고 희재 씨는 요요를 하고 또 그 찬원 씨는 캐스터네츠 이렇게 등등 해서 그건 그냥 가짜로 민호 형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잠깐 가서 학습을 하고 온 거고요. 난이도가 가장 높은 최상의 난이도인 저글링을 민호 씨한테 미션으로 준 것이죠. 왜냐? 여기 이제 사기칠 시간이 필요하니까, 모의 작당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민호 씨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미션을 준 것이지요. 근데 이제 그 작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퀴즈 맞히기죠. 근데 이 퀴즈 맞히기 게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. 왜? 이 연예인들, 특히 가수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을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호기심 천국이고 딴 재주는 많은데 공부 재주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식이 부족한 거죠. 그냥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식마저도 없으니까 이들을 상대로 해서 퀴즈를 내서 퀴즈를 못 맞히게 하는 것은 그 예능 제작팀으로서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이고 소재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 보셔서 알죠? 너무도 당연한 퀴즈를 못 맞히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제로 삼은 거죠. 그 퀴즈 맞히는 목적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섯 사람이 준비한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짜죠. 속임수죠. 그런데 이들도 트롯맨 5도 그렇게 상식이 풍부하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사전에 작당을 해야지 돼요. 자그만치 그 모범 답안, 정답지 족보라 그러죠. 정답이 적혀 있는 족보가 6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준비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들도 그 정답지를 보여주고 외우라고 그래도 짧은 시간에 그걸 외울 수가 없죠. 짧은 시간에. 그러니까 정동원은 또
팔목에다가 또 컨닝 페이퍼를 만들고 뭐 형한테 민호 형, 영웅이 형한테 또 여기 좀 적어달라고. 그러니까 동원군은 지금 이제 저학년이니까 특히 상식이 부족하죠. 그러니까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. 다 모르는 것만 그러니까 컨닝도 요령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한테 야 그걸 어떻게 다 적냐? 그러니까 이제 쑥 들어갔어요. 어쨌든 그래서 영웅 씨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, 다 아냐. 그러니까 또 찬원 씨는 역시 탐구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또 얼른 또 SNS 검색을 해서 그 뜻을 알고, 역시 찬원 씨는 그 언제 봐도 그 탐구력이 발휘가 됩니다. 그래서 난중지축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난중지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 결안에도 그 걸림돌이 있다. 결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아마 씨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.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고 그 말하고 비슷한 거라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쨌든 민호 형을 속이기 위한 작당을 끝이고 민호 형이 입장을 하니까 연극을 너무 잘해요. 이들이 뭐 형 뭐 배웠어? 뭐 형 그거 한번 해봐 그러고 다 자기네들은 짜놓고 형은 또 모르는 척하고 너무너무 연기들이 훌륭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전문 사기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. 리액션이 아주 끝나요. 그러니까 10문제를 내는데 10문제 중에서 6명이 몽땅 다 맞춰야 되는 문제 3문제를 맞춰야 그 이제 상품을 확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민호 씨한테는 계속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이제 또 그 부음 씨가 재치로 민호 씨한테 갈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딱 뽑아서 이렇게 쥐고 있다가 딴 형제들은 다 자연스럽게 맞추죠. 뭐 꿈이었으니까 사기단이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. 그러니까 급하다고 반열 허리 메어 못 쓴다 이거를 아마 몰랐나 봐요. 뭐 요새 누가 그렇게 할머니들이 오래 살아 계신 집 아니면 그 뭐 속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. 이제 우리 문화가 서서히 그만큼 없어져 가는 거죠. 그러니까 급하다고 밥 빨리 먹지 말아라.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? 저는 아주 이렇게 웃어 본 적이, 아니 물론 뽕숭아땡 볼 때 웃지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. 그 다음에 계란에도 이제 그 축이 있다 뭐 이런 소리인데 가시가 있다 그런 소리죠. 그런데 계란에도 그림 그릴 수 있다. 계란에 계란 아트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거 누구도 모르는 속담이었어. 이거는 사실은 뭐 나이 든 사람 전화 뭐 흔한 속담이 아닌 거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슈베르트를 보여주니까 저도 그 슈베르트가 뭐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압니까? 민호 형도 닮았다 그러면 민호 씨 형이 아마 그렇게 저기 슈베르트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죠.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또 영탁 씨가 또 인심 쓰듯이 가르쳐 주는 척해서 이제 맞췄죠. 근데 한강철교 제3한강교 그게 또 뭐 같은 달인지 다리 이름이 바뀌었는지 전 모르죠. 그래서 어쨌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3문제를 맞춰서 이제 상품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 보너스 문제라고 또 속여요. 보너스 문제라고. 그러니까 장민호 씨한테 한번 해보라고 저기 삼행시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기 지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보너스 문제라 그러면서 이제 영웅 씨한테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장 보러 갔다 깜짝 놀랐다. 하여튼 센스는 뭐 장민호 씨도 또 센스 뒤지지 않잖아요. 지금 장가 가라고 깜짝이야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장민호 씨를 완벽하게 속이는데 이들이 성공을 했습니다. 이들이 이렇게 호흡까지도 일치하는 그런 형제들인 거죠. 숨 쉬는 것까지도 맞을 정도로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동원군이 지금까지 장민호를 속이는 깜짝 쇼였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
커튼이 탁 내려지면서 장민호 10주년 가요 데뷔쇼, 트롯 데뷔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. 이렇게 사람을 깜짝 놀랄 수 없죠. 근데 이제 그 마치는 중간에도 계속 자리를 바꾸지 몰라. 근데 민호 씨는 왜 자리를 바꾸는? 이명웅 씨더라도 천덕스럽게 애드립을 해대지요. 이찬원 씨의 또 쇼맨십도 보통이 아니죠. 동원군까지 깜짝 쇼를 하니까 깜짝 속아 넘을 수밖에 없죠.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보기 힘들 거다. 앞으로도 트롯맨 5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민호 형을 속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이들의 호흡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 증명하고 평소에 얼마나 끈끈한 형제로 다져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민호 형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동생들도 형을 따르는 훌륭한 동생들로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